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건 코로나 때보다 심각한 수치인데요. 요즘에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자영업자분들 많거든요. 이게 엄살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죠.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요. 코로나 때 빌렸던 대출이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 문을 못 열게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야 됐는데 대출만 이빠이 해줘가지고 목숨줄만 겨우 붙여놓고 있다가 지금 원금 갚을 때 되니까 더 힘들잖아요. 재료비 오르지, 인건비 오르지, 배달앱 수수료 오르지. 근데 장사는 안 되지. 여기에서 원금 몇 천만 원 빌린 걸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버텨나겠냐고요. 요즘 힘들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세 한탄을 좀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상황이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잖아요. 모든 자영업자분들을 제가 다 살릴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확실한 노하우를 하나 풀겠습니다. 자영업 생존 공식 5가지, 특히 동네 장사에서 이 5가지만 지키면 망할 확률 0%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동네 장사하는 매장들을 쭉 둘러보면요. 이 5가지 공식을 다 지키고 있는 매장이 열에 하나 정도?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동네 장사 생존 공식 첫 번째부터 보시죠. 첫 번째, 저렴하게 팔아야 합니다. 가성비 아니에요. 저렴한 거예요. 가성비랑 저렴한 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다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은 건 뭔가요? 원가 대비해서 판매 가격이 저렴한 거, 이거를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툭불 한우집이다. 남들은 1인분을 6만 원에 파는데 우리는 4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재료 원가율이 50%에 육박할 겁니다. 가성비 좋은 거죠. 하지만 4만 원이라는 가격이 소고기 중에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저렴한 건 미국산 소고기를 1인분 15,000원에 파는 게 저렴한 거죠.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동네에서 최고급 흑돼지 삼겹살을 16,000원에 파는 거예요. 가성비 좋은 거죠. 근데 옆집에서는 평범한 국내산 삼겹살을 13,000원에 팔아요. 이건 저렴한 거죠. 그럼 동네에서는 그냥 13,000원짜리 저렴한 고깃집이 이기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동네 장사는요, 저렴한 원재료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적인 가격 자체를 낮춰야 돼요. 동네 장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동네에서는 비싼 거 안 사 먹어요. 비싼 거는 주말에 나들이 가서 사 먹잖아요. 아니면 평일에 약속 있으면 핫플레이스 쪽에 약속 잡고 나가서 거기에서 비싼 걸 사 먹죠. 동네 장사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에서는 매일 먹어도 부담되지 않는 저렴한 음식이 무조건 첫 번째 성공 공식입니다. 두 번째 생존 공식, 만만해야 합니다. 동네 장사는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상 속에서는 그냥 만만한 가게를 가게 돼요. 만만하다는 얘기는 편안하고 부담 없고 그냥 무난한 분위기의 그런 가게를 말하는 건데요. 메뉴, 인테리어, 음악, 서비스 뭐든지 간에 부담 없이 만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네 장사하는데 이런 화려한 인테리어는 그냥 돈 낭비입니다. 이런 인테리어도 필요 없어요. 굳이 인테리어에 힘을 주고 싶다면요, 그냥 요 정도 느낌, 무난하고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동네 장사는 너무 튀지 않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함을 느끼고 싶다면 특별한 상권을 찾아가거든요. 동네와 특별함은 아예 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냥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장사 잘 되는 가게들 보잖아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음식 저렴하게 파는 가게가 장사가 잘 돼요. 이걸 보고 장사에 대한 감이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렇게 별것도 없는 가게도 잘 되는데 내가 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은 더 대박이 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동네에서는 오히려 특별하면 안 돼요. 특별하면 특별한 날에만 가게 되죠. 동네 장사는요, 어차피 올 사람들이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주 와야지 가끔 한 번씩 오는 가게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도 전혀 부담 없는 만만한 가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생존 공식, 저렴한 가격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메뉴명만 밖에다가 써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틀렸습니다. 동네 장사는
가격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얼마인지를 모르면 고객이 일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네 장사는요, 동네 주민들이 오다 가다 가격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와, 여기 되게 저렴하다 그러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동네 장사의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전 메뉴 가격을 쭉 보이게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관심 있는 고객들만 일부러 멈춰서서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보다 가장 좋은 건요, 이렇게 미끼 메뉴의 가격을 최대한 큼지막하게 써놓고 조명까지 쏴주는 겁니다. 이건 고객들이 오다 가다 눈에 밟힐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동네를 걷고 있는데 이 3개의 메뉴 안내판이 보입니다. 어디에 가장 관심이 갈까요? 저라면 생맥주 1,900원 간판에 무조건 눈이 갈 것 같거든요. 나머지 2개 메뉴 안내판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미끼 메뉴의 가격으로 고객의 관심을 끌어놓고요, 고객이 매장 가까이에 오면 이렇게 주요 메뉴 안내판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예쁜 메뉴 사진이 함께 있어야 돼요.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세요. 제발요.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충분한데요,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은 꼭 있어야 되니까요, 2, 3만 원짜리 조명이라도 하나 사시고요. 포토샵 필수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도요, 포토샵 안 하면 말짱꽝이에요. 포토샵 안 할 거면 그냥 사진 찍지 마시고요, 크몽이나 숨고 같은 데서 음식 사진 촬영 검색해보세요. 요즘엔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면 사진 잘 찍어주시거든요. 메뉴 사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동네 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 사진을 너무 대충 찍어놔요. 이 사진이라는 건요,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니까요, 메뉴 사진만큼은 제대로 찍어서 걸어놓겠다고 저랑 약속하시죠. 4번째 생존 공식, 메뉴가 대중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동네 장사는 일상이다. 일상에서는 특별한 거 안 먹는다. 특별한 메뉴의 예를 들어볼게요. 장어, 오리, 추어탕, 곱창, 양꼬치, 이런 것들은 특별해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때 이런 메뉴는 한 달 안에 먹어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2, 3달 안에 한 번도 거의 잘 안 먹는 음식이죠. 반면에 대중적인 메뉴의 예를 들어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김밥 분식집이 있고요. 다음으로 삼겹살, 돈가스, 중국집 등등 우리가 한 달 안에 한두 번은 꼭 먹어봤을 법한 메뉴들, 이게 바로 대중적인 메뉴입니다. 동네에서는 오는 고객들이 뻔하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뻔한 음식, 근데 저렴한 음식, 그런 걸 팔아야 합니다. 5번째 생존 공식, 오픈 이벤트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동네 장사는 일상이다. 일상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돼요. 동네에서는 그냥 맨날 가던 익숙한 가게, 익숙한 사장님, 익숙한 음식을 별 생각 없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오픈 이벤트를 좀 강하게 때려서 동네 사람들의 일상을 한 번은 깨줘야 합니다. 엄마들이 일상에서 원래 가던 가게 말고 우리 가게를 한 번은 이용하게 해봐야 돼요. 일단 한 번은 이용을 해야 그 다음에도 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래도 오픈하면 가게 앞에 화환도 많이 갖다 놓고 떡도 돌리고 전단지도 돌리고요, 동네 시끄럽게 홍보를 좀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 마케팅 한답시고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잘 안 해요. 하지만 동네 장사는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일상 속에서 오다 가다가 이 가게 새로 생겼네, 이벤트 하네, 한번 가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거든요. 온라인 검색 말고요, 그냥 길 가다가 딱 보고 들어올 수 있게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오픈 초창기에는 엄마들을 좀 채워놓고 그 엄마들이 입소문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네 장사는 엄마들의 입소문이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란 말이죠. 공짜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엄마들 앉혀놓고 무조건 드셔보게 해야 돼요. 이 타이밍을 놓치고 손님 없는 채로 가게가 한 2-5달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집 장사 안 되더라? 망했더라? 이렇게 소문이 금방 돌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집 안 갑니다. 고객들에게 실력을 보여줄 기회도 잡지 못하고 속절없이 망한 집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은데 이벤트 하면 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대단한 스타벅스도 이렇게 오픈하면 머그컵 증정 이벤트를 하고요. 메가커피도 오픈을 하면 50% 할인 이벤트를 해요. 여러분도 동네에서 창업을 한다면 오픈 이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오픈할 때 이벤트를 안 하더라도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안 그래도 처음에 적응 안 돼가지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너무 바빠지면은 고객 응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픈하고 3일에서 일주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장사가 안 되는 분위기다. 그러면 그냥 바로 즉시 오픈 이벤트를 때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오픈 이벤트는 스타벅스처럼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20-30% 정도 할인을 해드리는 것도 무난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장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픈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동네 고객들이 들어올 생각도 안 합니다. 이제 와서 오픈 이벤트를 할 수도 없고 어쩌죠?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신메뉴 만드시고요. 신메뉴 주문 시 50% 할인 이벤트, 이 정도로 극단적인 할인 이벤트까지 때려봐야 돼요. 이렇게 메가커피처럼 커다랗게 배너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고요. 네이버 플레이스에다가도 홍보하시고요. 일단 고객을 우리 가게에 앉혀놓고 보자고요. 고객에게 평가라도 받아봐야죠. 그냥 그대로 망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5가지 공식만 지키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게 뭐예요? 동네에서 짱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 5가지 공식에 넣진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바로 맛. 맛이 없으면 아무리 용 빼는 재주 있어도 그건 장사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집에서 요리 좀 잘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식당에 적용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요리 잘하는 거랑 식당에서 요리 잘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식당의 요리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꾸 생각나고 다시 먹고 싶거든요. 자극적이라는 게 맵고 짜고 달고 이렇게 자극적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먹었을 때 입에 쫙쫙 달라붙게 하는 그런 감칠맛이 나야 돼요. 감칠맛이라고 하면 조미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조미료도 필요하다면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조미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게만의 감칠맛을 내는 비법들은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고깃집이라고 한다면 며칠 동안 우리만의 비법으로 숙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풍미가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김치찌개 집이라고 한다면 돼지 지방을 육수에 듬뿍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쫙쫙 달라붙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지만 식당에서는 이렇게 자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음식을 슴슴하게 만들면 고객들이 드실 때는 그러거든요. 와, 집밥같이 맛있어요. 속이 편해요. 그래 놓고 다시 안 와. 왜 그러냐면 슴슴한 음식은 기억에서 금방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음식 레시피만큼은 우리 식당만의 비법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